우리가 이 원이라는 걸 배울 때 중학교 3학년 때 조금 배워놨던 게 있었던 거랑 미리 조금 설명을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원의 성질이 아니고 뭐예요? 원의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뭐였어요? 그냥 원이었죠. 원이라는 걸 도형으로서의 성질만 물어봤었어요. 우리는 얘를 어디다가 올려놓고 설명을 해야 해요?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이라는 놈에 대해서 식을 쓸 줄 알고,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원의 성질들을 이용하면 웬만하면 틀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자,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원은 어떻게, 정의가 뭐냐?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뭐예요? 일정한, 그치? 같은 점들의 모임이죠. 맞아요? 이 말 이해해요? 그러니까 거리가 일정하다. 우린 얘를 배웠죠. 좌표평면에서. 맞죠? 좌표평면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가장 만만한 놈으로부터 시작을 해보죠. 0,0으로부터, 즉 원점이라고 하죠. 좌표평면의 0,0인 점은 원점이라고 합니다. 거리가 얼마로 일정할 것이냐? 2로 일단 일정하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자취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뭐죠? 조건식을 만족한다고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 얼마로? 2로. 얘를 그럼 보죠. 좌표평면에 그려놓고 원점은 여기에 존재를 하잖아요. 거리가 2인 게 하나만 존재합니까? 아니죠. 되게 많죠. 그래서 일단 한 점을 뭐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x, y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그게 저 0,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로 일정하다? 2로 일정하다 라게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 이게 뭐다? 원의 식이 되는 거죠. 얼마로 일정하냐? 이 x, y라는 게 얼마로 일정하냐? 이게 뜻이 뭐죠? 0,0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나? 2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루트가 꼴보기 싫으니까 양변을 뭘로 해요? 제곱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식을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원의 중심이 0,0이면 반지름이 2인 식이 보여야 해요. 알겠습니까? 지금 뭐하고 뭐가 휙 보였어요? 원의 중심과, 맞죠? 뭐가 휙 보여요? 반지름이 한눈에 보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된 식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겠어요? 알아듣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우리는 저 일정한 관계식의 저 두 개에서, 저 식에서, 오케이? 첫 번째로 평행 이동 개념과 두 번째로 원의 중심을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원의 중심이 지금까지는 0,0이었다면 얘는 a, b라고 놔볼까요? 그리고 반지름을 스몰 r로 놔볼까요? 오케이? 얘는 자취의 첫 번째 내용에 의해서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니까 해보죠. 맞습니까? 이게 얼마다? r이다. 말 이해해요? 얘를 또 꼴보기 싫어서 뭘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뭐다? 원의 방정식. 중심이 몇, A, B에 해당하는 뭐다? 원이다. 이렇게 바로 중심이 뭐로 보여요? A, B로 바로 보이죠. 반지름이 얼마로 바로 알겠어요? R로 알겠죠. 얘를 우린 뭐라고 부르느냐?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자꾸 내가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해했죠? 오케이. 말 알아듣겠죠?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원의 중심을 얘는 A, B라는 점으로 잡은 거고, 나는 그 원의 중심을 평행 이동 개념으로 생각해 볼게요. 원래 원점이 지금 몇이에요? 0,0이죠. 원의 중심이. 걔를 A, B로 평행 이동해 보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바로 나오죠. 이해합니까? 뭘로?
평행이동 개념으로 볼 수 있죠. 맞습니까? 얘는 뭐를 한 거예요? 원의 중심을 변경한 거죠. 딴 걸로 A, B로 바꿔놓고 C로 다시 쓴 것뿐이고 얘는 어떤 관점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평행이동 관점으로 다가가는 것뿐이에요. 이해하시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볼게요. 쌤이 계속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한눈에 슝 보이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준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얘를 잘 보세요. 위에 걸 풀어 제끼죠. 그러면 누구도 나와요? 2ax, 마이너스 2ax도 나오죠? 마이너스 2by도 나오죠? 맞아?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대표 문자 대표 숫자 a, b, c로 써봐요. 얘는요, 다 풀어서 한쪽으로 넘기고 정리하면 얘가 뭐가 돼요? 원이 된다는 건 알죠? 얘를 풀어 제낀 게 얘인 거예요. 말 알아들어요? 쌤 얘는요, 그럼 얘가 표현 안 되나요? 되죠? 어떤 거? 얘는 ax 이게 0인 거예요. by 이게 0인 겁니다. c가 마이너스 4인 거예요. 이해하죠? 얘는요, 뭐가 잘 보이냐면 개수들만 잘 보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뭐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이름을 붙이면 일반형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뭐가 확실하게 보여요? 개수들만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쌤 굳이 저걸 왜 찾아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원 위에 세 점이 주어지면 오케이? 뭐가 주어지면? 원 위에 세 점이 주어지면 이 일반형이 훨씬 빠릅니다. 오케이? 여기다가 놓고 푸는 것보다 일반형에 놓고 푸는 게 훨씬 빨라요. 원 위에 세 점을 주고 뭘 하라고 할 때 그거의 원의 방정식을 계산하라고 할 때 이게 훨씬 더 빨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뭐다? 원의 방정식 자취를 이용해서 뭐 한 겁니까? 방정식을 찾은 겁니다. 이해하셔요? 여기까지 못 알아듣는 거 없죠?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처음에 배우게 되는 내용이에요. 왜? 그 전까지만 해도 원의 성질이었어요. 얘는요, 방정식, 즉 원에 대해서 식을 쓸 수가 있죠. 어떻게 식을 썼죠? 조건식을 만족하는 거라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말 알아들어요? 조건식을 만족한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됐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식을 쓰고 여기서 당연히 이제 내신 때는 반드시 외우셔야 해요. 쌤은 외우나요? 아니요. 나는 사실 못 외워요. 나는 이것만 알고 있어요. 여기 통해서 반드시 원의 중심을 알아야 해요. 이거 원의 중심 어떻게 되죠? 이거 어차피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a가 원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y좌변도, y축 중심도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는 건 알죠? 왜요? 실제로 정리를 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맞나요? 쌤이 말하는 거 알아들어요? 네. 뭘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쌤, 매번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가요? No. 외워야 해요. 지금은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반지름은요? 봐봐요. 우리가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난 다음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가 써질 거고요. 얼마가 되냐? 이쪽 때문에 강제로 4분의 a제곱이 더해져요. 4분의 b제곱이 더해져요. 얘는요, 마이너스 c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못 외우면요, 이번 시험 때 100% 시간 모자랍니다. 알겠죠? 저 일반형에 해당하는 것들도 다 외워주셔야 돼요. 이해해요? 오케이? 외우는 요령은 설명을 했어요. 쌤이 지금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판단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알았겠어요? 어려운 거요. 있나요? 없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 설명을 해왔습니다. 되게 여기 봐봐. 이 얘기만 한번 볼게요.
이런 원이 있다고 치죠. 됐습니까? 네. 저런 원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됐죠? 야, 봐봐. 이거랑 달라 같아. 같아요. 같은 원이죠. 얼마를 그냥 곱한 것뿐이에요.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그냥 곱한 것뿐입니다. 이해하셔요? 됐습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나타나죠. 식이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어요. 그러면요. 얘는 원이 될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누가 없어요? x, y가 없어요. 맞습니까? x, y가 없죠? 그쵸? x 곱하기 y가 없잖아요. 반드시 조건이 그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원일 조건은요. 계수가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x제곱 계수와 y제곱 계수가 똑같아야만 원이 돼요. 만약에 이게 다르면요. 타원이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계수가 똑같을 때만 뭐가 된다고요? 원이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반지름이 반드시 양수값이 나와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쌤이 아까 전에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여기서 잠깐 뭐뭐뭐뭐해서 뭐 생각했었죠? 이게 넘어갔을 때 반지름이 음수가 되면 원 아니다예요. 그럼 위에 거 원이 아니에요. 이거 원이에요. 왠지 볼게요. 됐어 여기까지? 자 보세요. 얘를 보면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 새끼한테 이 새끼 넘기죠. 마이너스 3이죠. 맞아? 그리고 이 새끼 강제로 필요한 게 얼마예요? 4죠. 이 새끼 필요한 게 얼마예요? 4분의 25죠. 맞아? 그럼 여기다 얼마를 더 줘요? 똑같이? 이렇게 더하죠. 이거 양수값 나와요? 음수값 나와요? 양수값 나와요. 이래서 원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이게 왜 양수여야 돼요? 여기는 반드시 뭘로 써지고 있어요? R 제곱으로 써지고 있죠.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보다 커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구체적으로 말하죠. 이 반지름을 정리한 값이 뭐가 돼야지? 양수가 돼야지 실원이 됩니다. 뭐라고요? 실제 존재하는 원이요. 이거 음수되면 허원이 돼요. 우리가 다루지 않는 원이 됩니다. 오케이? 좌표평면 위에 표현이 안 되는 허원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요. 원의 방정식을 알아들었어요? 그럼 만약 0이면요? 0이면 그냥 0인 원이에요. 반지름 0인 원. 그걸 우리는 구체적으로 점원이라고 합니다. 반지름 0이 뭐지? 없죠. 그러니까 점원이라고 해요. 근데 알아는 둡시다. 용어가 그런 것들이 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죠. 몇 번 문제를 풀 거냐? 봐봐요. 이거 다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봅시다. 거기 51쪽을 좀 보도록 합시다. 거기에 자잘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할게요. 그 문제를 쭉 보면서 더 내용을 추가해야 될 내용들과 외워야 될 것들을 쌤이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보세요. 1번을 보겠습니다. 중심이 몇 컴마 몇이요? 마이너스 2,3이요. 점 몇이요? A를 지나가는 거죠. 이해해요?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돼 있고 됐나요? 그리고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 마이너스 2,4 원 위의 점이 1,6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죠. 이걸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실제로 뭐에 맞춰서 공식에 맞춰서 바로 풀 수도 있어요. 그쵸? 우리 아까 전에 원의 표준형 중에 중심이 마이너스 2,3이면 이렇게 써주면 일단 뭐가 만들어져요? 원의 중심은 만들어지죠. 이것만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합니까? 얘가 무슨 뜻이죠? 몇을 집어넣으면 돼요? 1,6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하면요 9 플러스 9는 18이 되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대신해서 뭐라고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18 써주면 끝납니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첫 번째 원이죠. 이건 뭐를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하지만 속이 안 좋아? 가슴이 존나 답답해. 그래? 너 내가 나중에 꼭 윤철이, 박종관, 이민준으로 팀을 짜서 널 그 반에 넣어주겠어. 자 그럼 와 진짜 미쳤다. 왜 나한테 그래요? 귀여워. 최애는. 야 됐어요 이거? 최인 눈치라도 있지 이 새끼야. 자 아니야 그래도 윤철이 다 필요 없어. 내 딸은 너처럼 컸으면 좋겠어. 그래 야 저게 제일 최고의 칭찬이야. 난 저 얘기 듣고 싶다. 나 진짜. 해줘요 예리는.
근데 내 딸 얘를 이렇게 알고 크면 안 돼. 아니요, 잘 셌어요. 하나도 이쁘지 않다고. 예쁜 구석이라고 눈을 짓고 찾아봐도 없어. 아주. 봐요. 봅시다. 얘를요 정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취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죠. 이 원 위에 있어요. 얼마로? x, y라는 점이요. 여기서부터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 왜 설명하게요? 병과 정사의 거리. 학교 쌤이 오케이 자취의 의미로 설명하여라 낼 수 있죠. 서술형에서. 그쵸? 애들 다 공식에 맞춰 놓고 있을 때 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셔요? 이게 얼마로 일정해야 되냐면 이점부터 이점까지의 거리랑 일정해야죠. 8. 얼마요? C8 답입니다. 그럼 C8이요? 3루트 2죠. 사실은 양변 제곱해서 쓰는 겁니다. 아까 전처럼 써지겠죠. 자취의 개념으로도 표시할 수 있어야 해요. 이해하셔요? 됐습니까? 알아들어요? 예. 네. 오케이. 자 봐요. 이제 이거 됐죠? 어디다가 좀 쓰셔야 돼요. 이제 이거 지워도 되죠? 지금 이제 이거 말고요. 이제 설명할 거 쓰셔야 돼요. 개념이에요? 아니요. 문제를 풀면서 알아둬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자, 문제 보시죠. 자, 2번은요. 5,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보여요? 네. 두 점이 5,1 그리고 마이너스 1, 몇이요? 마이너스 3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나타난다고요. 그 원의 중심이 여기 있겠죠? 알아듣습니까? 예. 이해하래요? 여기까지? 그럼 자 보시죠. 원의 중심 나오죠? 몇 컴마 몇으로요? 더해서 반이니까 2죠. 더해서 반이니까 됐습니까? 알아들어요? 네. 네. 이게 뭐예요? 원의 중심이죠.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바로 풀립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반지름 거리 구해도 되죠? 맞습니까? 네. 반지름 거리를 구해도 되죠? 얼마가 되죠? 14 루트 14. 루트 3, 9, 4 아, 루트 13 맞습니까? 그래서 루트 13의 제곱이 되는 꼴이죠. 제곱이니까. 이해해요? 어렵지 않죠. 근데 자 지워도 됩니까 이거? 이거 알아들었죠? 이거 냅두죠 일단. 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성질을 조금만 이용해 봅시다. 이제는 원의 방정식이 아니에요. 뭐예요? 원의 성질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원의 성질은요. 우리가 중학교 때 제일 처음에 1학년 때 뭐 했죠? 컴퍼스 놓고 한 점 찍은 다음에 돌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원의 성질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됐나요? 이게 뭐라고요? 원의 성질 부분이라고요. 됐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컴퍼스 찍고 돌렸던 그 원의 성질에서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참 많이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원 바깥의 점에서 원의 중심에서 원 바깥에서 원에 접하는 여기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점. 점이라고 부르고 이건 접선이라고 부르죠. 오케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에 뭘 내려 그으면 수선에. 수선의 반을 내려 그으면 이 점으로 연결을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수선이 돼요. 항상. 이게 반드시 외워줘야 돼. 이번 고등학교 1학년 살면서 반드시 외워줘야 될 내용 첫 번째입니다. 원의 성질 저거 모르면 말이 안 돼요. 됐어요? 이거 알아들었습니까? 됐죠? 그리고 저걸 활용한 또 다른 것들이 좀 나타나죠. 뭐냐면 혹시 기억을 하니? 원, 주, 각이라는 얘기예요. 네. 원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 호가 정해진 상태에서 임의의 한 점을 잡아놓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면 이 각이 원주각이죠. 얘가요 다른 원주각을 그어놔도 뭐가 돼요? 호만 일정하면 같습니다. 라는 말을요 여러 번 했었죠. 이거에 대한 증명도 한번 시켰었습니다. 원의 중심이 바깥에 있을 때와 원의 중심이 안에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오케이? 그럼 잠깐 해보죠. 원주각은 항상 같아요. 라는 거에 대한 증명입니다. 쌤, 시험에 당장 중요한가요? 아니요. 안 나올 건데요. 학교 선생님이 활용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내죠. 실제로 보십시오.
자, 원이 그려져 있고요. 원의 중심이 여기 이렇게 있을 겁니다. 호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치죠. 얘가 하나는 원주각이 이렇게 표현되고요. 또 다른 원주각은 이렇게 표현된다고 치겠습니다. 오케이? 어느 상황에서요? 지금 원의 중심이 원주각 내에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바깥으로 삐져나간 것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왜 여기와 여기가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해요. 이게 왜 같을까? 저거 원. 호가 같잖아요. 호가 같은데요. 어까. 호가 같으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미친이라 그걸 외운 거잖아. 그거 막 이거 삼각형 그랬잖아요. 선 이렇게. 오케이. 보죠. 어떻게 됐던 건지 봅시다. 원의 중심 입장에서 이거는 오쉣 이 삐뚤었잖아. 내가 사람 빡치게 하고 이거죠. 됐습니까? 네. 검은색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검은색 입장에서 이 각은 일정하죠 지금. 검은색 입장에서 얘를 잠깐 선을 그어봅시다. 검은색 입장, 검은색 이 원주각을 설명할게요. 자, 어디 각과 어디 각이 똑같아요? 여기 각과 여기 각이 어때요? 이쪽 각이요? 아이씨, 여기 각과 여기 각이 똑같죠? 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또 여기 각과 어디랑 똑같아요? 예. 여기랑 똑같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여기를 연장했다 치죠. 맞습니까? 뭐 더하기 뭐가요? X 더하기 이 x점은 변하지 않죠. 여기로 똑같죠. 왜냐면 이거 두 개 더하면 2x고 맞아? 얘는 그래서 몇이에요? 2 동그라미죠. 이해합니까? 왜요? 한 삼각형의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2x 이쪽에서 2 동그라미 맞습니까? 얘는 뭐가 돼요? 2x 더하기 2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돼요? 그러니까 원주각이 중심각에 반이 된다는 건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지요. 동시에 이쪽 원주각도 같이 보도록 하죠. 이제 파란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해하십니까? 파란색 입장에서 여기다 뭘 그려요? 삼각형을 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연장까지도 하죠. 맞습니까? 이제 여기가 이루는 각을 x라고 네모로 잡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되죠? 네. 네모. 여기는요? 별로 잡을게요. 이쪽도 이등변 삼각형이 같은 거예요. 반지름이 똑같죠? 얘는 뭐가 돼요? 이네모가 되죠. 이쪽이. 네. 얘는요? 이별. 이별이 되죠. 어때요? 얘와 얘는 공통된 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잘 봐요. 여기는요. 네모와 별이죠. 여기는요. x와 점이죠. 2의 x 더하기 2 점이 누구랑 똑같아요? 2의 네모 더하기 2의 별과 똑같으니까 중심이 같은 걸로 나눠진 거니까요. 맞죠? 어떻게 돼요? 둘이서 같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원주각이 중심각의 절반이 되는 이유도 이거고요. 됐습니까? 이해하십니까? 돼요? 그러면 얘는 반응을 해봐요. 확실하게 알겠어요? 이해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쌤이 지금 뭐일 때 설명한 거예요? 안에 있을 때. 안에 있을 때 설명한 거죠. 이건 숙제로 내줄게요. 그냥 안 되겠다. 시간상. 오케이, 보죠. 한 점이 존재하고 여기가 원주각의 호, 한 호라고 칩시다. 하나는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됐습니까? 또 하나는 이렇게 안에 있다고 칠까요?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왜 얘랑 얘랑 같은지를 증명해 오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하지만 알아둬야 될 부분이에요. 알아들었죠? 여기까지? 됐어요? 호가 일정하면 뭐가 된다? 원주각이 그게 원주각의 크기는 같고 또 뭐가 있어요? 호가 일정하면 원주각의 크기는 같고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다. 됐습니까? 네. 이 두 가지 이해할 수 있죠? 네. 이거 꼭 찾아와 보세요. 알겠죠? 별거 아닌 듯한데 시험에 나올 법합니다. 이걸 활용하는 문제로요. 됐죠? 다음 거 계속하죠. 봐봐요. 그러면 이제 원주각과 중심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고 호가 일정할 때 같은 이유도 잠깐 설명했었습니다. 됐죠? 네.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원주각과 중심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름 입장을 잠깐만 보죠. 자, 여기 이만큼의 반 원이죠. 맞나요? 네. 이만큼이 반 원이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중심각은요? 이만큼.
그거에 대한 원주각은요? 90도. 왜요? 절반 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그려지기도 하고요. 호를 반원을 원주각으로 잡으면 90도가 된다라고도 하고요. 이것까지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에 있다는 이유까지도 다 이걸로 설명이 가능하죠. 알아듣습니까? 네. 어려운 거 있나요? 몇 페이지는 없죠? 됐죠? 네. 오, 원주각에 대한 또는 90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했어요. 됐습니까? 네. 이거를 알아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오케이?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얘를 왜 설명했냐? 방금 전에 그 문제에 있었죠. 마이너스 1, 얼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한 지름의 한 끝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하나는 5,1 5,1 5,1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네.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라며요. 그러면 아까 쌤이 원의 자취는요 조건식을 만족하는 거라고 했어요. 거리가 일정한 걸로. 똑같은 이야기가 방금 전 거랑 연결이 되죠. 왜요? 잘 봐요. 이건 뭐가 돼요? 반드시 지름이 되죠. 맞아? 그러면 거기다가 어떤 점을 잡아도 이렇게 잡아도 오케이? P라는 게 여기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잡아놓고 문제를 생각해도 또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문제를 생각해도 또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문제를 생각해도 이 세 점 x, y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기울기가 90도다라는 걸 만족해야 돼요. 원주각의 성질로요. x, y가 얘까지의 기울기 얼마예요? 이거죠. 두 점의 기울기 이거죠. 여기 있어도 똑같아요. x, y가 위에 있어도 똑같은 얘기 기울기 구하죠. 얘하고의 기울기는 x, y가 x 마이너스 5 이거죠. 이게 얼마나 돼요? 반드시. 왜? 서로 수식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밑에 거끼리 곱하고 1로 넘겨주고 더해주는 거죠. 결국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곱해지는 건데 넘긴 겁니다. 더하기 이거죠? 는 0이 왜 나왔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답지에 아까 전에 이거 내가 중점구에서 문제 풀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더해서 반이니까 2, 마이너스 1이었죠.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답지 1, 2, 3, 4, 5 선택지에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병신같이 이걸 풀어야 정리해서 이렇게 풉니까? 아니죠. 답지 1번에, 2번에, 3번에 다 이런 형태로 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잽싸게 뭔지 눈치를 까야 돼요.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거죠. 그럴 때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이렇게 찾아내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하나요? 그게 지금 기본 문제 1번에 2번에 대한 내용 설명이었고요. 실제 보시죠. 그래서 공식화하죠. 지름의 양 끝점을 이렇게 잡았다고 치겠습니다. 지름의 양 끝점이 이거예요. 방금 전에 얘처럼 한 점 이렇게요. 근데 형태를 보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하시죠? 맞습니까? 그럼 공식화 시켜요. 이렇게. 이게 얼마다? 0 끝. 저게 왜 나왔는지 이해하세요? 자취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니죠. 됐나요? 자, 알아들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언제 적었습니다고요?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을 때. 됐습니까? 네. 돼요?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별거 아니죠? 오케이? 네. 자, 그럼 이렇게 그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잠깐 보았어요. 그럼 계속 가죠. 봐봐요. 이거 이해했죠? 여기까지? 공식화하는데 부분까지 다 알아야 돼요. 내가 준 프린트를 200문제라고 했죠. 그 200개를 다 풀려면 다음 주 토요일까지예요. 다 풀려면 이 정도는 껌으로 해하셔야 돼요. 막 쭉쭉쭉쭉 다 나와야 합니다. 너 연벽 떨면 뒤진다?
졸리지 개새끼. 아니요? 자 이거 됐죠? 자 그러면 원의 성질을 더 설명합니다. 자 지금 설명이 원의 성질 원주각 됐죠? 이해하죠? 원주각의 90도가 나타나는 이유까지도 설명을 했어요. 원주각이 중심각의 절반인 이유도 설명했어요. 자 계속 가죠.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설명할 건 원과 비례라는 겁니다. 원과 비례요. 자 원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바깥에 있는 한 점이요. 이 원에 이런 선을 그었다고 치죠. 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접선을 긋는다 치겠습니다. 여기가 T예요. 원과 비례라는 단원이에요. 알겠어요? 네. 이거 중3 때 이거 배웠었던 겁니다. 여기서 설명은 쌤 이게 진짜 과연 나올까요? 존나 어려운 문제는 내요. 학교에서 이걸 내요. 왜? 단원 통합이죠. 배운 걸 아느냐 모르느냐이죠. 알겠죠? 알아두고라도 있으면 쓸 건덕지라도 생기잖아요. 이건 공식이요 뭐예요? PT 제곱은 PA 곱하기 PB. 왜죠? 저 H를 닮음. 연결하고 이 닮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연결을 하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는 외워줘야 될 게 또 나타나죠. 이 원과 비례를 설명하려면 여기 각과 어디 각이 여기 각이 같다는 걸 설명하셔야 해요. 오케이? 이게 같다는 걸 설명하셔야 합니다. 왠지 잠깐 보도록 하죠. 보세요. 원이 존재하죠. 거기에 한 접선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접점이 존재를 하죠. 여기에 어떤 삼각형을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러면 어디 각과 어디 각이 일치하냐면 여기 각과 여기 각이 일치합니다. 쌤! 삼각형이 돌아가는 위치를 잡기가 너무 힘든걸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 각을 찾아주는 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거죠. 그죠? 그 각이 만나고 있는 호는 얘죠. 맞아요? 호에 해당하는 부분 보여요? 그거에 대한 원주각과 크기가 똑같습니다. 찾아보는 방법이에요. 쉽게. 이해해요? 삼각형이 아무리 돌아가도 얘는 보일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했죠? 자, 보시죠. 왜 얘각과 얘각이 같은지를 설명할게요. 됐죠? 증명을 이걸로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 이 각은요. 누구랑 동일하냐면 이걸 호로 하는, 즉 여기를 뭐로 해요? 원의 중심 여기죠? 맞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각이죠. 이거 원주각으로 주의서 어때요? 같아요. 똑같죠? 이거와 이거의 각이 어때요? 원주각으로 똑같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지름을 뭐로 하는? 지름을 호로 하는, 반원을 호로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죠. 여기 90도예요. 됐습니까? 왜 90도인지 이해해요? 여기 각을 90-x라고 놓을 수 있죠. 근데 아까 전에 쌤이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 접점을 그으면 90도니까 여기가 90도죠. 네. 여기가 90-x죠. 여기 지도를 뭐가 나와야 돼요? X. x가 나와야 돼요. 이런 이유로 같습니다. 이해해요? 얘를 알아야 얘가 풀려요. 쌤 이거 왼쪽으로 넘어가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봐봐요. 이 각을 호로 하는 데가 어디죠? 여기죠. 이거에 대한 원주각의 부분은요 여기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기 각과 여기 각이 나타나 증명해 본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돼요? 그러면 제가 뭘 어쩌라는 거냐면 삼각형을 잘 보세요. 삼각형 PTA 보이십니까? 작은 삼각형을 말하죠. 여기 각은 공통이 될 겁니다. 이해하시죠? PTA 삼각형 보이십니까? 걔랑 닮았어요. 누구랑? PTB. PBT랑 닮았습니다. 대응하는 변까지 맞춰서 설명을 해본 겁니다. 됩니까? 네. 닮았죠? 이해해요? 네. 그러면 작은 삼각형의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이냐면 작은 삼각형의 PT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아요? 큰 삼각형 어디에 해당해요? B. PB에 해당하죠. 맞습니까? 이해해요? 네. 작은 삼각형 PA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큰 삼각형 어디에 해당해요? PT. PT에 해당하죠. 나오죠? 이해하십니까? 이거를 되나요? 그럼 얘는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해내면 되죠. 뭐 곱하기 뭐는? B 곱하기 PB는 BC 곱하기 PD. 이게 돼요. 이유는요? 이것도 달려. 이미 PT가 있다고 치고 BA 곱하기 PB는 BC 곱하기 PD 다 PT의 제곱과 동일하게 되죠. 이런 이유. 오케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세요? 됩니까? 알아들어요? 어려운 거 없죠? 충분히 이해할 법하죠? 네. 오케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까지요. 이게 원과 비례. 원의 성질을 쓸만한 것들에 대해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됐어요? 꼭 기억해주세요. 이거 실제로 모의고사 때 이걸 알고 풀면 존나 쉬운 것들이 있는데 이거 모르고 풀면 원의 방식으로 개똥을 싸야 돼요. 됐나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띡 더 설명하면 끝! 보도록 하죠. 원 존재하죠. 그 원 안에 사각형이 매듭한다고 치죠. 이렇게 지 멋대로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봐봐요. 이 각은요, 이 각과 더해지면 180도예요. 이유를 보죠. 왜요? 이만큼 해당하는 원주각은 이만큼이죠. 호는 이만큼이죠. 맞습니까? 이해해요? 이만큼에 해당하는 호는 여기죠. 이해해요? 네. 그러면 잘 봐. 반원에, 그러니까 원이 존재를 해요. 원이 존재를 하면 이 원 둘레에 대한 중심각은 몇이에요? 360이죠.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한 원주각은 절반이겠죠. 180입니다. 그래서 원주각이 180이 되는 거예요.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얼마다? 180이다. 라고 중3 때 존나게 외웠어요. 이해합니까? 네. 그거 풀면 돼요. 알아들어요? 이해하죠? 오케이. 다 기억해줘야 될 부분인 게 어느 걸 문제로 쓸지 몰라요. 쌤이 이제 될 만한 것들을 다 설명할게요. 보시죠. 계속 넘어갑니다. 지워져요? 됐죠?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 강의 올라가죠, 바로 오늘. 알겠죠? 부족한 친구들은 다시 꼭 보세요. 네. 자, 봅시다. 문제를 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세점 A, B, C가 존재라는 거예요. 51페이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알겠죠? 51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세 점이 나오죠. 근데 이게 어느 게 원의 중심인지 전혀 몰라요. 맞습니까? 어디가 원의 중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이해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쌤이 뭐라고 했어요? 이럴 때 일반형수라고요. 왜요? 이걸 막 복잡하게 실제로 문제를 풀어도 중심 알아요, 몰라요? 네. 중심 몰라요. 맞나요? 여기다 놓고 대입을 하느냐, 여기다 놓고 대입을 해서 연립을 하느냐, 어느 게 더 편할지는 당신들의 선택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됐습니까? 여기 보죠. 여기다 세 점을 놓고 문제를 풀어요. 실제로 해봐요. 한 번만 보여줄게요. 잘 봐요. 4 1 됩니까? 정리하죠. 16-8a 플러스 a제곱 맞아요? 1-2b 플러스 b제곱은 r제곱 맞아요? 이렇게 하나 맞아? 다 누구 대입해요? 6, 마이너스 3을 대입합니다. 됩니까? 정리하면요. 36-12a 플러스 a제곱 맞아? 9 플러스 6b 플러스 b제곱은 r제곱 맞아? 이렇게 하나 더 마이너스 3,0이죠. 맞습니까? 이거죠. 얘는요. 9 플러스 6a 플러스 a제곱은 b제곱 r제곱 됐습니까? 이 세 개를 연립하면 돼요. 근데 봐봐요. a제곱 a, b제곱 b, r까지 있습니다. 여기다 대입해보죠. 누굴 대입해요? 4,1을 대입해봅시다. 얼마 나오죠? 16 플러스 이거죠. 하나. 이제 누구 대입하죠? 6, 마이너스 3을 대입합니다. 됩니까? 마지막 누굴 대입하죠? 마이너스 3,0을 대입합니다. 됐습니까? 야, 어느 연립이 편하냐? 먼저. 오른쪽이 훨씬 편하죠.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되긴 돼요. 하지만 X같을 뿐.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알아듣겠어요? 자, 잘못된
생각의 첫 번째를 보여주기도 하겠습니다. 야, 이거 풀다가 이거 일반점이 훨씬 편한 이유는 알겠죠? 원 위에 세 점이 주어지면 일반점이 훨씬 빠르고 편하. 이해하죠? 여기까지? 네. 됐나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어찌됐든 저기 세 점이 주어지죠. 맞아? 원 위에 세 점이 주어지죠. 그리고 원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원의 입장은요. 이 삼각형이 뭐예요? 외접원 아니에요. 그럼 저기다 외심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외심을 구하는 조건은요.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 이 직선 구하는 거고 수직이등분선. 이 직선 구하고 수직이등분선. 이 직선 구하고 수직이등분선. 미쳤죠.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되긴 됩니다. 하지만 존나 세워라 대워라겠죠. 설명하는 이유는요. 여기서 저걸 푸는 건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제를 이 세 수직이등분선을 주고 나서 외심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문제를 바꾸는 건 출제자 마음이죠. 알아들어? 네. 다음 넘어가죠. 됐어요? 돼요? 네. 다음 계속 가죠. 봅시다. 자, 18-2번이요. 중심이 어디 위에 놓여 있다고요? y는 x 플러스 1 위에 놓여 있다고요. 이해해요? 네. 맞아? 네. 근데 그게 어떤 점인지 모르죠? a, b. 중심이 a, b인 거예요. 됐어요? 네. 그리고 어디를 지나요? 3,2를 지나죠. 맞죠? 그래서 동시에 X축에도 x축에 접한다고 했죠. 자, 상황을 생각합니다. x축에 접하려면요. 원이 어떻게 생겼든 반지름이랑 그쵸? 뭐랑은 상관없어요. 중심에 원의 중심에 x좌표랑 상관없어요. y축이랑은 관계를 설명하지 않죠. 뭐라고 해야 돼? 됐어요? 네. b가 양수일 때 반지름이 곧 양수 b죠. 근데 만약에 야 인기인이요 씨발 새끼. 강물 어? 카카오페이에서 왔어. 자 이거 뭐예요? 반지름이 뭐예요? Y 여기 중심에 a, b면요 B. 반지름이 b가 아니죠. 마이너스 b죠. 왜요? 아, b 좌표가 음수잖아요. 반지름은 마이너스 b로 생각해야죠. 이해하세요? 결론은 이유야 어찌됐든 원의 중심에 y 좌표와 절대값이 반지름과 동일하다죠.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여야 되니까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거꾸로 x좌표 y축과 접하면요 얘를 무시해도 되죠. X가 그렇죠. x좌표와 뭐가 되는 거예요? 반지 원의 중심의 x좌표와 반지름의 크기가 똑같은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 다음은요. x축과 y축이 동시 접할 때는요. 몇 개가 나오게요? 총 4개가 나와요. 1, 4분의 2, 4분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됐습니까? 이해해요? 상식 파괴. 봐봐요. 1,2를 지나면 됐나요?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요. 1, 하나 생길까요? 2개 생길까요? 한 2개 생길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됐어요? 원이 이렇게 접할 수 있어요.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하는 거. 1,2예요 이게. 이렇게 크게 생길 수 있죠. 됐나요? 축에 대해서는 어려운 게 있나요? 없죠? 이해하십니까? 어려운 거 없죠? 됐어요? 오호, 생각보다 해볼만 하죠? 넘어가 보죠. 지워도 돼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죠? 네. 오케이? 그럼 봅시다. 어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를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가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으면 a, b의 중심이 있는 거죠. 그쵸? 중심이 뭐예요? 이걸 만족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누굴 접한다고 했어요? x축이 접한다고 했죠. 절대값 b가 뭐라고요? 반지름 반지름. 됐죠? 이해하죠? 그게 알아들어요? 절대값 b의 제곱은 하나만 하죠. y축, x축과 접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제곱이랑 동일하잖아요. 네. 여기 누가 들어가요?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나간다고요? 3,000. 끝났죠. 대입하면 됐나요? 네. 계산을 해볼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이거죠. 문자 A가 많아, B가 많아? B가 많죠. B가 많죠. B가 두 개나 있죠. A를 지울 겁니다. A 대신에 뭘 대입해요? 대입. 그럼 뭐가 되죠? 3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니까 4 마이너스 B예요. 이해하시죠? 이거 이해합니까? 정리하면 B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럴 때 A도 나옵니다. 그럼 원의 중심이 그냥 나와버리죠. 알아듣겠습니까? 됐나요? 잠시